안녕하십니까. 연세안병원 황세희입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시한부 설정으로 자주 등장하는 질병 중 하나가 뇌종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른바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로 경과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고요. 환자에 따라서는 정상 생활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수술도 진행하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환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완치는 가능할까요? 환자분들의 모든 궁금증 친절하고 꼼꼼하게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생생한 치료 사례를 말씀해 주실 두 분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그럼 윤홍인 교수님 직접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안병원 방사선의학과 윤홍인입니다. 예, 저는 계속 방사선 치료로 뇌종양과 뇌전이암 등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환자분들 돕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의사이자 또 연구 열심히 하는 교수이고요. 오늘 환자분들에게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저희 신경외과 수술하시는 유지환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유지환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정보를 좀 다 못 전달드리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기회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뇌종양 치료가 아까 서두에서 제가 굉장히 그 호전도가 좋아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직은 그 환자분들이 먼저 뇌종양에 걸렸다 하면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 호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로 완전 절제가 되는 경우에는 완치도 가능하고요. 사실 내시경 수술 같은 다양한 수술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율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세 침수법이라고 하는 방식이고, 굉장히 그 상처가 작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악성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전이성이든 아니면 이제 뇌에서 먼저 생기는 원발성 뇌암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약들이 이제 나오고, 방사선 치료도 옆에 계신 분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이제 점점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뇌종양 방사선 치료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옛날엔 우선 뭐 방사선부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윤 교수님 어느 정도로 좋아졌습니까? 방사선 치료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모든 의학 분야에서 가장 최근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 20년 동안 정말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뇌의 MRI를 직접 저희 치료 계획용 CT에 융합을 시켜서 바로 정확하게 치료 부위를 설정하는 데 이용을 잘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라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종양을 저희가 원하는 모양, 종양의 모양에 따라 또 원하는 범위에 원하는 선량을 안전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됐고, 또 이렇게 면밀하고 정교하게 채운 저희의 치료 계획을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라는 또 기술을 통해서 치료실에서도 더욱더 완벽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기술들이 다 현실화되고 상용화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적용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악성 원발성 뇌종양이건 아니면 전이성 뇌종양이건 이런 방사선 치료에 적응증이 되고 환자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만 되신다면 그런 치료 부위에 아주 높은 선량의 방사선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선량은 아주 최소화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치료 사례 알아보기 전에 그 뇌종양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양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기에 있는 그런 세포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그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뇌종양은 말 그대로 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뇌에 생기는 종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뇌는 이제 크게 뭐 대뇌, 뭐 간뇌, 소뇌, 뇌관 등으로 나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세부 뭐 부위들로 나누어지는데 각 부위마다 이런 사실 특수한 그런 고유의 성질과 그런 역할, 기능들이 다 있고 또 부위마다 또 해부학적인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위의 종양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나 또 그 예후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임상적인 양상이 사실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저희 대표적인 이제 뭐 뇌 종양으로는 그 성상세포에서 기원하는 성상세포종과 또 교모세포종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한 이제 뇌종양, 신경교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거기에 지주막 세포에서 또 기원하는 뇌수막종, 또 휴반세포에서 기원하는 신경초종, 또 뇌하수체에서 기원하는 뇌하수체 종양 등 이런 이제 종양들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소아에서 잘 생기는 수모세포종이나 또 뭐 두개인두종, 뭐 상위세포종 등등 사실 부위와 뭐 세포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종양들이 있고 또 타장기, 뭐 폐암이나 뭐 유방암, 위암 이런 곳에서 이제 혈관을 타고 뇌로 이제 이동을 해서 생기는 이런 뇌의 전이암 등 이런 다양한 세포 기원의 이런 뇌 전이암들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뇌 모형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부위에 어떤 종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 유지한 교수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는 게 우리의 뇌고요. 사실 이제 얼굴 쪽이 앞쪽에 있고 뒤통수가 이제 뒤쪽에 있고 이걸 조금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뇌가 이렇게 있고요. 이 바깥에 뇌를 바로 싸고 있는 게 경막이라는 게 있고 그 바깥에 두개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뇌에 생기는 이제 양성 종양이 사실은 이런 뇌를 직접적으로 침범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축내 종양, 축외 종양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뇌를 직접 침범하는 것이 이제 축내 종양이 되겠고요. 뇌 바깥을 싸고 있는 이런 경막이나 신경에 생기는 것들이 이제 축외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뇌 종양에는 뭐 이제 교모세포종, 아까 말씀하신 교종들, 전이성 뇌전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축외 종양으로는 수막종, 신경초종, 그리고 뇌하수체 선종 등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모형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 축내 종양, 축외 종양. 그러니까 그냥 일단 듣기에는 뇌에 생기는 게 훨씬 더 안 좋은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분류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축내 종양, 축외 종양을 나누는 거 가지고 양성, 악성을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를 침범하는 축내 종양이면서 양성인 경우도 있고요. 뇌 바깥에 생기는 축외 종양이면서 악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우리 그 일반 시청자분들은 악성은 나쁜 거고 양성은 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악성과 양성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둘을 어떻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의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뭐 모양, 성장 속도, 양상, 분화도, 뭐 침윤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양성 종양은 악성 종양에 비해 이제 상당히 얌전한 그런 녀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크기가 커지는 속도도 느리고 주변 조직으로 침습하는 그런 성격도 되게 덜해서 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또 분화도 잘 되어 있고요. 반면에 악성 종양들은 주변 조직으로의 침투도 심하고 주변으로 또 그래서 잘 퍼지고 또 크기 자체도 매우 빠르게 커져서 이런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했을 때 그 영상 검사 소견상에서도 그런 모양이 매우 좀 험악하고 좀 무섭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뇌하수체 선종이나 이런 신경 초종 그리고 수막종은 양성이나 그에 가까운 저등급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교모세포종, 수모세포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악성 종양으로 사실 예후가 이제 안 좋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전이암은 당연히 악성 고형 암에서 이제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악성이고 또 성격도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종양이 악성이냐 양성이냐에 따라서 증상 그리고 이제 병의 경과, 예후 같은 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일단 양성 종양이든 악성 종양이든 나타나는 증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디에 생겼느냐, 그 다음에 뇌압이 높아지면서 생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뇌압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과 뇌의 특정 부분을 침범하여 생기는 증상, 그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막과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의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공간에 종양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구역이나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심하면 이것 때문에 발작이나 의식 저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침범될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나 운동 능력, 언어 능력 같이 어떤 증상적인 게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운동 중추에 발생을 하게 되면 특정 부위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도 있고요. 종양이 예를 들면 시신경을 압박한다. 그러면 시력 저하라든지 시야결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를 들면 균형을 담당하는 손에 종양이 생기면 어지럼증도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양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얼굴마비, 구음장애, 삼킨장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뇌하수체 선종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호르몬들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런 뇌하수체에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성 선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 예를 들면 복부 비만이라든지 피로, 홍조, 다뇨증 같은 증상들이 또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뇌가 이렇게 단단한 걸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뇌의 압력이 높아지는 증상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그 뇌 어디에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 종양이 생겼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교수님, 그러면 더 추가로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거부감과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셔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환자분들께서 이제 양성과 악성의 차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의료진들이 많이 설명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빨리 포기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의료진의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선택을 하셔서 같이 이제 치료를 잘 진행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 진료를 보고 이러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료 받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뇌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럼 검사는 무엇부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뇌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CT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마지막에 이제 MRI 찍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MRI 검사 같은 거를 권고를 하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큰 뇌종양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미세한 어떤 종양 같은 거 발견하기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 MRI를 촬영해서 어차피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MRI 상에서 뇌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MRI를 찍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플랜을 세우실 것 같은데, 악성이나 양성이냐 여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뇌종양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같은 경우가 이제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술적인 치료로 완전히 절제가 된다면 이로써 치료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종양이 남아 있거나 경계성 종양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로 다 제거를 했더라도 미세하게 종양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 같은 걸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면서 조직 검사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병리과 교수님들께서 조직 검사 결과를 리포트해 주시면 다음 치료 방향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하는 그 방법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방사선 치료를 더 해야 된다든지 항암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이제 뭐 특히 암 같은 경우, 특히 전이성 뇌전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라든지 종양의 종류, 뭐 개수, 전이 여부, 뭐 요즘에는 유전적 변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의학적 기준이나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어떤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지, 삶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런 치료 방법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의료진과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종양이 생겼을 때 완치 개념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증상을 좀 호전시켜주고 환자분을 편하게 해주는 대증 치료 개념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약간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네.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병원에 올 때는 완치 개념으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다 완치 개념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고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모두 종양을 조절하는 건데 이제 꾸준히 영상 촬영을 하면서 암의 추이를 살펴보는데 암이 진행하게 되면 2차 그리고 3차 치료로 가게 되죠.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되고 더 이상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 즉 대증적 치료로 환자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변경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암의 종류나 어떤 치료를 해왔는지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신경외과 교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우리 방사선 종양학과 윤 교수님 의견은 또 어떠신지요?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만 또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일반적으로 뇌종양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일단 수술 후에 보조적인 목적이나 수술이 정말 어려워서 시행을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근치적인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양성인 경우 사실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술이나 기타 다른 이런 표준 치료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케이스에서는 양성이지만 방사선 치료를 좀 시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이제 뇌전이 암은 조금 또 다른데 이 좋은 예후를 사실 기대하기 힘든 4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보통 방사선이 이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고식적 치료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또 최근에 같은 전이 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전이의 개수가 적거나 전이된 장기의 수가 적은 이런 소수 전이암으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은 방사선 수술 혹은 이런 최신의 전내 방사선 치료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실 때 가장 먼저 이거는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점 어떤 게 있나요? 방사선이라는 것이 되게 잘 다루면 굉장히 유용하고 안전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엄청 위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방사선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그런 적응증이 맞는지를 의학적으로 먼저 판단을 하고 이제 수술 후에 악성 세포가 나온 상황이라든가 수술이 어렵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잘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뇌종양의 종류나 위치, 또 수술의 정도, 환자의 나이, 활동 상태 등은 여러 임상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치료의 횟수와 선량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